9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9번이 뭐였을까? 자, 9번. 방정식이 주어졌어. x n제곱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x 2n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이제 주어진 방정식에서 실근을 다 구해서 곱했더니 마이너스 4더라. n 값이 얼마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시간만 사실 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그럼 그냥 다 넣어보면 되지. n에다가 2 넣고 3 넣고 하다 보면 나와. 심지어 답이 2번이라 두 번만 해보면 돼. 근데 이제 너네가 궁금한 건 정석대로 풀이를 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야. 뭐 근데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해줬기 때문에 x의 n제곱이 8이거나 아니면 x의 2n제곱이 8인 경우에서 이제 실근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어느 단원? 수원 문제인데. 그렇지, 지수 단원에서 낸 거야. 거듭제곱근. n번 제곱해서 8 되는 애를 찾아라. 근데 그 중에 실수만 골라내라 이거잖아. 그러면 n이 지금 여기랑 여기는 n제곱이고 여기는 2n제곱인데 2n제곱이면 n과 상관없이 여기가 무조건 짝수 지수가 올라간 상태라서 얘가 양수라면 여기서 나오는 x값은 몇 개? 서로 다른 실근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실근 2개. 근데 문제는 저쪽이 문제 아닌가? 이쪽에서 나오는 2개는 그리고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라는 걸 알고 있네? 저기 2개라는 걸 아는 친구들이라면 보호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럼 이미 곱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 문제에서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여기서는 실근이 2개가 나오면 여기서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끼리 이렇게도 곱해지면서 여기는 중근이 겹치는 근이 나올 수가 없고, 그치? n번 제곱해서 8 되는 애랑 2n 제곱해서 8 되는 애가 같을 리는 없으니 이렇게가 다 서로 다른 실근인데 4개를 곱하면 플러스 값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결과가 바뀔 수 없지만 여기는 그러면 결과가 이렇지 않게 만들 수 있지. n이 지금 짝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도 n이 그러면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아, n은 홀수구나. n이 홀수면 여기서 실근이 1개만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플러스 값일 겁니다. 얘가 양수니까. 그러면 이제 골라내면 되겠네. 요거 첫 번째 거에서 하나, 두 번째 거에서 2개 골라내서 저쪽은 n제곱근 8. 근데 이제 n제곱 거듭제곱근 쓰는 거 좀 불편해 하니까 이렇게 쓸까요? 8에 n분의 1제곱. 여기 훨씬 다루기가 쉽지. 그리고 밑을 작은 걸로 맞추는 게 좋겠지. 여기서는 밑이 이제 아니 그냥 가도 되나? 그냥 가도 되겠다? 굳이 밑을 작은 걸로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나오는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8에 2n분의 1제곱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고, 이걸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다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 8에 n분의 1제곱 플러스 2n분의 1제곱 플러스 2n분의 1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치? 요거는 나눴으면 하나는 8에 2n분의 1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8에 2n분의 1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3개를 곱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게 얼마? 마이너스 4였어. 그럼 밑을 2로 맞추는 게 낫겠지. 마이너스는 의미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고, 여긴 2에 원래부터 8의 몇 제곱이었니? 요거 2n분의 2제곱으로 바꾸면 이게 8의 2n분의 5제곱이었거든? 근데 요거 2에 2n분의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15제곱 되나? 그죠? 2n분의 5제곱. 응? 2n분의, 아이고, 5가 아니라 4였구나. 그러네, 4였네.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2에, 그러면 n분의
6제곱이 돼야 맞나?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얘가 2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틀릴 것 같지는 않고, 여기 틀린 친구들은 지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아직 거기서 요 실근이 나오는 형태를 좀 헷갈렸을 거니까 이참에 저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여긴 공부할 일이 사실 이제 잘 없는 부분이라, 그지? 수원에서도 너네가 주로 어디를 공부할까? 점화식 공부할 거고, 삼각함수 막 이런 거 이제 덩치 큰 애들을 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오랜만에 나와서 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아까 내가 한 것처럼 뭐 실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 그 다음에 10번. 여기는 10번 틀린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서울 쪽에는 이 새끼들이 아주 자랑하듯이 야 너도 10번 틀렸냐? 막 이러더라고. 보통 그런 얘기는 내가 없을 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지들끼리 야 나도 10번 틀렸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내가 투명인간도 아니고 그 10번 무슨 문장하고 봤어. 이렇게 쓱 가서 그때 이거야. 그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가만히 그냥 봤어. 그 나를 전혀 의식을 안 하더라고. 뭐가 문제인가 하고 봤더니 너도 절대값 안 접었네 막 이러면서 진짜 이 열받아 그냥. 그런 얘기는 내가 없을 때 해야지 이 새끼들아.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있는데 그런 얼마나 이쁘던지 그냥. 자 11번. 자, 이건 이제 3차 함수 문제네. 3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계수를 1로 하는 3차 함수라고 이제 줬어. 그런데 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대칭성 얘기하고 끝났던 거 같은데 지금 그거 그대로 나왔죠. f1 플러스 x와 f1 마이너스 x가 0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깔끔하지. 함수값들의 평균 1을 기준으로 1 왼쪽과 1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의 평균이 0으로 일정하다. 무슨 말이야? 점대칭. 어디에서? 그렇지. x좌표 1이고 그때 y좌표는 0. 얘에 대한 점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다 그랬었어. 상역후는 심상 마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름이 둘 다 상역이라 성을 붙일게. 그냥 손상혁훈 말고 김상혁훈은 지난 시간에 못 왔었으니까 강의를 그 톡방에서 봤어요? 교재를 못 받아서. 근데 이따 교재 받아서 그거 강의 보면서 이상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그런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야. 자, 이거 점대칭이야. 근데 3차 함수는 모든 그래프가 다 점대칭이지. 모든 그래프가 점대칭이네. 누굴 기준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도함수는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원래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뭘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하겠냐 편하겠냐 이제 그거는 조건들 보면서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준 거잖아. 그러니까 f1은 0이다. 요거 하나 갖다 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미정계수가 많은데 fx로 시작할지 아니면 도함수로 시작할지 이걸 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던 문제에 비슷한 게 있었어. 미정계수 찾는 건데 요거부터 시작할 거냐 요거부터 시작할 거냐. 뭘로 시작해도 상관없어. 답은 다 나오지만 요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기준이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는 건 적분상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1이었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놓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미분에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려면 x-1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지. 적분상수를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건이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 미정계수가 2개인 상태에서 요거 하나로 모자라니까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나 조건이지. 나에서 뭐라고 나왔어? 1하고 3 사이에서 도함수의 적분은 12다. 근데 이거는 F3에서 F1을 빼는 거고 F1은 0인 게 확인이 마이너스 1인가요? 아,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내가 실수가 많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어이구 없앴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정리하면 여기서 조건 하나가 더 나오겠다. 3 집어넣으면 8 플러스 3a 플러스 b는 b에다가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8 되나?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해서 해서 12. 3a 없어지고 여기서 b가 구해지겠네? 에? 이상하다. 맞나? 이것도 사라지네? 그럼 b가 6이었나? 어디 보자. 아닌데? 뭐 계산이 틀렸어. 아, 여기, 아이, 어쩐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됐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안 사라지고 2a 플러스 2b는 12. 이렇게 됐어야 되네. 이상하다, 그래도. 내가 푼 거랑 느낌이 다른데? 3 마이너스 1 빼는 거잖아. 에이, 계산 실수를 계속하네. 빼는 거지.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하고 이렇게 빼야 되지. 그럼 b가 사라지는 거지. 네, 이렇게 됐어야 맞죠? 없어지면서 요거 16 플러스 4a는 12 없어지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b만 구하면 되는데 그건 이걸로 구하면 되겠다. 네. f1은 앞에 날아가면서 방금 구한 a 마이너스 1 플러스 b인데 그게 0이 나와야 되니까 네, b는 1이었다. 이렇게. 함수가 정해진 거니까 마무리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정석대로 풀이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잘만 찍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였지. 그렇게 푸는 학생들이 꽤 있던데? 성주도 그렇게 풀었다 그랬었나? 숫자 아무거나. 그니까. 근데 12번에 보면 모든 항이 정수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나 자연수 조건 나오면 하다 막히면 네, 그냥 적당히 만족될 만한 것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나열해 가면서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고 실전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석대로 풀이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 12번. 모든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5다. 오,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 기준이 되는 항이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차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 그 수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5이 커지는 수열인데 가에서 시그마로 나왔지만 편하게 그냥 S라고 쓸게요. 초항부터의 합이니까 SEM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음이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요거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아니까 2분의 항수 초항의 2배, 초항을 모르지. 그러면 A라고 놓을게요. 항수보다 하나 모자란 공차, 이렇게 해서 구한 게 이제 SEM 플러스 1일 텐데 얘가 0보다 작다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되고 양변 2 곱해서 요거 플러스지. 지금 여기 0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부호로 체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2를 약분해서 보면 결국 a 플러스 5m a 플러스 m 곱하기 5인데 요게 어떤 항이 되지 않니? 이게 그냥 a 플러스 m 곱하기 5 a 플러스 5m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5를 앞에다 안 썼어. 왜?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듯이 쓴 거야.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했어? n번 더 했어. 몇 번째 항이야? 그렇지.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야. 저걸 저렇게 보면 그 다음이 편해지는 게 그 밑에 나 조건에 보면 가운데 a n 플러스 1이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였던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음이래. 자, 그러면 기억하려나? 물어보자. 등차 수열은 부호가, 항의 부호가 다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플러스, 초항 플러스로 시작해서 플러스 양수인 항들만 쭉 등장할 수도 있어. 언제? 초항이 양수인데 공차도 양수인 경우는 모든 항이 양수로 나오고 계속 증가만 하지. 아니면 초항이 음인데 공차가 음이면 계속 마이너스인 항들만 나오고 감소를 하겠지. 그런데 지금 공차가 양수야. 그런데 만약에 초항이 음이었어. 그럼 중간에 어떤 항이 생겨? 어떤 경우가 생기지? 부호가 바뀌는 항, 두 항이 존재를 하겠지. 플러스로 쭉 나오다가 마이너스들로 쭉 음수로들로 항이 나오다가 옷이 커지다 보면 0을 기준으로 이제 양수인 항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절대값을 해결해야 되거든. 나 조건을 다루려면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am 항이 있고 am 플러스 1항 am 플러스 2가 있어. 절대값을 벗겨야 되는데 지금 확실한 건 얘가 음수인 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모두 음인 상황이 가능하지.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면 한 번 바뀌거든.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누군가 플러스인 항이 나오려면 뒤쪽에서 플러스인 항이 나와야 되지 않니?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여야 되고 부호는 한 번 바뀌고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가능한 경우가 저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에서 답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전 감각인데 그럼 너네는 뭘 먼저 조사할 것 같니? 그렇지. 출제자라도 이렇게 심플한 애를 줄 리가 없어. 그래서 나도 밑에 거를 먼저 체크를 해봤어.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항의 부호가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절대값을 풀 수 있잖아. 절대값 am 플러스 절대값 am 플러스 1 절대값 am 플러스 2를 얘네 둘은 마이너스를 달고 얘는 그대로 절대값을 벗겨내서 초항을 역시나 a로 놓고 얘를 정리해보면 플러스 m-1에 5 마이너스 a 플러스 m 곱하기 5 플러스 a 플러스 m 플러스 1에 5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사라지는 게 좀 있을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a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m 여기 5m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m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에 여기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0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맞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 근데 얘가 지금 뭐보다 작다? 13보다 작다 그랬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a 플러스 5m은 이거 넘어가면 이거 넘기니까 크지? 마이너스 3보다. 그런데
아까부터 a 플러스 5m은 뭐였어? m 플러스 1항이었어. 근데 그게 정수라 그랬잖아. 정수. 그리고 그 항은 지금 마이너스라는 게 아까부터 확인이 돼 있는 상태였지. 그러면 가능한 경우가 뭐 있어? 두 개밖에 없지. 그래서 a 플러스 5m이 마이너스 1이냐 아니면 a 플러스 5m이 마이너스 2냐, 이걸 조사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항을 기준으로 50 계속 키우다 보면 21번째 항이 24와 29 사이에 들어온다 그랬지. 해볼까? 이게 지금 am 플러스 1항이야. 그러면 am 플러스 2항은 어떻게 돼? 여기다 5 더하니까 4 이렇게 되지. am 플러스 3항은 5 더하니까 9 되지. am 플러스 4항은 다시 14 이렇게 되지. 5씩 더하면 1의 자릿수가 반복돼. 4, 9, 4, 9 이렇게. 그러면 그 부등식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24와 29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딱 그 경계에 있는 애들만 나올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아, 얘였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나 am 플러스 1항이었으니까 am 플러스 2항이 여기다 5 더하면 3, am 플러스 3항이 8, 이게 이제 반복되는 상황인 거지. 아니 어디서 1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 써볼까? am 플러스 5항은 18이었고 am 플러스 6항이 23이었고 이게 아직 조건 안으로 안 들어왔죠? m 플러스 7항이 28이었던 거지. 그럼 이게 몇 번째 항? 21번째 항. 그래서 m 값은 14더라.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는 체크해야 될 게 좀 많지. 절대값 조건도 있고 어떤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해설에 있으면 해설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긴 앞뒤 다 잘라내고 am 플러스 1항은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 봐도 내가 봐도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이걸 마이너스 1부터 다 해보겠다는 건가? 뭐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버리고 다시 정리를 한 게 이제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그럼? 13번. 13번을 보자. 아, 도형 문제. 평행사 변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A, B, C, D. 여기서 이제 대각선 하나 놓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근데 뭐 이제 몇 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샤프심으로 우리가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혹시 재본 사람 있냐? 이렇게? 그럼 여기 4분의 파이 나왔어? 네? 이 길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나와. 특수각이 숨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풀다 보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봤어. 똑같아.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저거 못 찾아서 못 푼 애들은 샤프심으로 힌트 하나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놨어. 이게 원이 없는, 그러니까 선분 또는 직선들로만 돼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 이렇게 연장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여기 F, 여기가 E가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였고 문제에서 요각은 조건을 줬어. 이걸 편의상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거기 주어진 코사인 값이 저기야. 저기가 10분의 루트 10이라고 돼 있거든. 나는 그걸 이렇게 쓸게. 숫자가 지저분한 게 싫어서. 어차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럼 뭐 혹시 모르니 사인 알파도 구해보자. 어떻게 돼? 루트 10분의 3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 C 길이가 10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거든. 이걸로 그 다음에 삼각형 CDE. CDE니까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죠. 5루트 2. 그럼 이거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다는 건 사인 법칙 쓸 준비 한번 하고 있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를 여기서 지금 쓰기가 되게 애매해. 뭐 어쩌라고. 뭐 여기는 근처 길이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마주보는 요가 저기를 이제 베타라고 잡고 사인 법칙을 써보는 거지. 사인 베타분의 10은 5루트 2. 그럼 약분을 10루트 2죠? 외접원에 지름이어야 되니까 10루트 2. 약분을 했더니 이게 대박이지. 사인 베타가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2. 예각이니까 요게 4분의 파이였던 거야. 그 다음에 도형 문제는 뭐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나랑 맨날 이런 걸 해봤으니까 저번에 또 한참 했었으니까 아니구나. 이제 시작했지?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얘기를 진짜 많이 할 건데 도형 문제인데 뭐 할지 모르겠으면 제일 첫 번째로 각을 옮겨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 주어진 몇 개 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주변에 다른 각들이 있어. 이걸 계속 찾는 거야. 각이 없으면 삼각함수를 못 쓰거든. 저기가 4분의 파이면 억각으로 여기도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일 수밖에 없지. A, B, E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같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도 지금 어디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데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가 나오든가 두 변과 끼인 각이라도 나오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각을 계속 옮겨보는 거야. 여기도 알파로 표현이 되지 않니? 각을 내가 막 표현하는 이유가 사인 법칙을 쓰기가 좋아지거든. 각과 변이 마주보고 있는 게 보여야 내가 알고 있는 길이로 다른 모르는 길이를 찾아내거든. 근데 여기 외곽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반대편 외곽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요게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뭐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어디 보자. 그러면 여기서 또 구할 수 있는 길이가 있나? 근데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다루는 게 쉽지만 확통하는 친구들은 요건 다룰 수 없는 각이지. 미적분에서는 이런 걸 배워요. 이거 다루는 걸 배워. 근데 수원에서는 이런 각을 다루는 걸 안 배워. 그러니까 더 찾는 거야. 근데 봐봐.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딱 알파 나오지. 요 삼각형 DEC, 그러니까 CDE.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이 세게 주어져 있는 애는 요 삼각형인데 요 두 개 합쳤더니 알파야. 그럼 요 각은?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거는 수원에서 다룰 수 있지. 그럼 다시 뭘 써? 다시 사인 법칙 쓰는 거지. 코사인 법칙을, 그렇지.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낫겠다. 요거랑 마주보고 있는 저쪽 길이, 요런 길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그거랑 마주보고 있는 길이 DE는 역시나 외접원의 지름, 이렇게. 근데 요거는 그냥 사인 알파가 되죠? 사인 알파가 얼마였어 아까? 루트 10분의 3이니까 그걸 이렇게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되나? 그러면 3루트 D2가 3루트 20 6루트 5 그렇게 되겠네. 여기가 6루트 5 이렇게 길이가 나와. 근데 여전히 저쪽에 넓이를 구할 조건까지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아직은 찾아야 될 게 더 많아. 그런데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니?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조건들을 절로 옮길 수 있지. 지금 저쪽에서 길이가 아무것도 없어서 할 이 있는 게 없거든. 이 길이를 편의상 x라고 놓고 그럼 무슨 법칙 쓰면 돼? 그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그럼 x제곱 잠깐만 x제곱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제곱부터 시작을 해보자. 100은 x제곱 플러스 6루트 5 제곱하면 얼마야? 180인가? 36 곱하기 5 하면 180 마이너스 2배 x에 6루트 5에 4분의 파이의 코사인 값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러면 약분되고 오 루트가 딱 없어지네. 요것도 넘기면 이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x제곱에 여기 계산하면 60x인가요? 아닌데? 루트 안 없어지는구나. 6루트 10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네. 마이너스 80은 0 플러스인가? 그러네. 인수분해가 2루트 10이랑 4루트 10. 오! 된다. x-2루트 10 x-4루트 10 이렇게. 근데 삼각함수 쪽에서 나온 문제들 풀다 보면 이렇게 코사인 법칙 써서 루트 끼고 있는 2차 방정식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x를 우리가 얼마로 잡아야 될까? 2루트 10으로 잡아야 될까? 4루트 10으로 잡아야 될까? 정해야 되잖아.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자, 도형 문제는 점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참이야? 그러면 4루트 10은 제곱하면 얼마 정도 되니? 그치, 160. 그럼 얘보다 길어야 되잖아. 얘는 제곱해봐야 100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2루트 10 이렇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 요렇게 넘어오는 거지. 2루트 10. 그러면 이제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런 길이들이 구해지는 거지. 2루트 5 루트 2 배워야 되니까 여기도 2루트 5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넓이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갖춰져 가네. 만약에 AF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두변각, 끼인각, 특수각이 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그거 끼고 있는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끼고 있는 삼각형이 얘밖에 없어. 그럼 그 길이를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걸 구하면 되지. 어디? 네. 이런 길이를 구하거나 EF를 구하면 되지. 뭐가 더 편해 보여? F, B, FB. FB. 그렇지. 요거를 편의상 Y라고 놓으면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평행사 변형이었으니까 닮았지. 그러면 끝났네. 여기 몇 배야? 지금 대응되는 변이 얘랑 얘고 저쪽 y가 여기 x랑 대응이 되는 거니까 요게 3배면 y의 3배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예, 그래서 y는 거꾸로 그러면 얘한테 3분의 1로 줄이면 되겠다. 3분의 2 루트 10. 그러면 이걸로 AF 길이가 나오죠. 요게 3분의 6 루트 10인가? 그럼 여기 3분의 4 루트 10 이렇게 되면서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덩치가 좀 커. 쉽게 주어진 조건이 저렇게 안 넘어가는 문제야. 그래서 쉬운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풀다 보면 너네가 느낄 수 있지만 원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 원이 있는 게. 그럼 원의 성질 같은 걸 써서 이렇게 각을 옮기거나 이러기가 훨씬 잘 보이거든? 원주각, 중심각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건 이제 그게 없어서 오히려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14번) 14번이 덩치가 좀 크거든? 요건 일단 넘어갔다가 다른 거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15번을 먼저 볼게요. 자, 9번 했고 15번. 점화식 문제. 요새 뭐 거의 15번은 점화식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 번호에 어떤 문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면 안 되거든. 그러다가 15번에 점화식 안 나오고 막 방금 것처럼 도형 문제가 15번에 나오고 이러면 애들이 당황할 게 아닌데 당황을 해. 뭐야 시험 왜 이래 막 이런다고. 그럴 수도 있어. 자, 모든 항이 자연수래. 이번에도 아까는 모든 항이 정수라 그랬지. 이번엔 자연수래. 더 좁혀놨어 범위를. 그리고서는 가에서 A1은 300보다 작다. 근데 이게 살짝 무섭지. 저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299개나 있어. 이걸 이제 다 해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니 일단 넘어가 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점화식을 줬는데 점화식이 2개짜리야. 선택을 해야 돼. 3분의 1 an. 앞에 항에서 3씩 줄여라. 언제? 로그 3의 an이 자연수일 때. 근데 이렇게 되려면 an이 3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니? 3. 1은 안 되지.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3, 9, 27, 81 이런 애들이면 거기서 3을 하나 빼라 이 얘기야. 그게 아니면 6을 더하래. 근데 이렇게 생긴 항을 수열을 하필이면 네 번째 항부터 K는 4부터 7까지 더했을 때 이게 딱 40이 되는 경우가 있대. 그런 수열이 여러 개 만들어지나 봐. 그러니까 초항을 가능한 거 다 찾아서 더해라. 근데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좀 커. 근데 점화식 문제가 나오면 기준이 되는 항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 항을 기준으로 다음 항도 찾을 수 있고 앞에 항도 뭐 이렇게 수영도처럼 그려가면서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지. 그냥 난감하지. 여기는 A4, A5, A6,
A7 4개를 더하라는 거니까 4개밖에 안 돼서 고맙긴 한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가족권은 너무 이렇게 범위가 방대했지만 자연수 4개 더해서 40이 되는 경우가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쌤이 처음에 해봤던 짓은 예를 들어봤었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했겠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내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게 A4를 9로 해봤어. 9로. 적당히 30 줄일만 하게. 그러면 A5는 어떻게 돼? 3. 여섯 번째 항은 1. 근데 얘는 이제 이 조건 만족 안 하니까 다시 여기다 6을 더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더했더니 40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또 다른 걸 한번 예를 들어본 거지. 너네라면 어떤 걸 예를 들어볼 거니? 27. 오. 9. 대박인데? 네, 답을 하나 찾았네. 딱 40이야. 그러니까 이게, 응. 왜냐면 수열인데, 난생 처음 보는 수열인데, 저마시도 처음 보는 건데, 기준이 되는 항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짓이 없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해설지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마식을 한번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야. 오, 이런 거 되네. 그리고 27보다 더 큰 걸 잡을 이유는 없지. 그러니까 이 4개 항 중에 3의 거듭제곱이 나오는 형태는 3, 9, 27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요런 케이스가 A5에서 27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A6가 27인 경우도 있을 거고, A7이 27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다 해봤어. 근데 이 경우는 요게 9지. 요거는 그러면 여기 3이 돼. 그럼 벌써 40 넘어가지 않나? 아닌가? 요렇게 하면 39인데, 그럼 얘가 1이 아닌 이상 조건을 만족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요 경우는 얘가 9야. 그럼 이제 A5부터 찾는 거야. 그런데 얘가 81이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6을 더해서 27이 나오려면 21이었어야 되는데 또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네, 여기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점화식을 관찰해서 예를 들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초항은 근데 아직 모르는 거잖아. 네 번째 항이 27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서 A4가 27이라면 이걸로 A3도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81일 수 있지. 이제 수영도를 그리면서 해봐야 되겠다. A3 가능한 거 다 찾고, A2 찾고, A1을 찾을 건데, 이게 81이었을 수도 있어. 어차피 이제 이 합과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커져도 되거든. 그 다음에 6을 더해서 27이 나오는 21이었을 수도 있어. 다 괜찮지. 다 가능하지. 그러면 여기는 3을 나눠서 81이 됐으려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6을 더해서 81이었으려면 75인가요?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도 다시, 근데 위로 갈 수가 없지. 왜? 초항은 범위가 300을 못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6을 더해서 243이 나오려면 이런 숫자가 가능했겠구나. 이걸 75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면 225인가?
이렇게 되나요? 그치? 그러면 3으로 나눠서 요게 나올 수 있었지. 그런데 225. 일정한 3이가 비우려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가 위의 조건을 만족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없었다는 거고. 그러면 6을 더해서 69. 이건 말이 되지. 밑에 경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능한 초항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따져보자.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이것도 불가능하지. 이게 요 조건을 만족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6을 더해서 21이 나오려면 15였을 거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기가 45 말이 안 되지 역시나. 그래서 9, 6을 더해서 15가 나오려면 9였어야 된다. 요렇게. 근데 이것도 말이 돼 안 돼? 이것도 말이 안 돼. 왜? 얘는 3의 거듭제곱이니까 요식을 만족했었거든. 근데 밑에 걸로 갔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찾은 것 중에서는 237하고 69가 조건을 만족하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다 체크했어? 우리 어떤 경우였어? 이 4개 항 중에 3의 거듭제곱이 등장하는 경우를 따져본 거잖아. 그건 다 따졌지? 아닌 것도 있을 거잖아. 아니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어? 6 더하고 6 더하고 6 더하고 해서 4개 항을 만들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첫 번째라면 두 번째 A4에다가 이제 요 4개를 더할 건데 A5, 6, 7이 모두 밑에 조건만 만족해서 등차 수열처럼 됐었다면 이렇게 4개 항을 더했을 거고 이게 40을 만족하는 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4배의 A4에다가 6, 12, 18하면 36? 40 넘기니 A4가 얼마더라? 1이더라. 근데 이건 말이 되거든. 왜?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계속 6씩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서도 가능한 A1이 있겠지. 그걸 또 찾아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 경우에서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A4가 1이야.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는 A3, A2, A1을 찾아보면 되지. 자, 위에 걸로 해서 1이 나왔을 거면 얘가 3인데 말이 되지. 밑에 거에 의해서 갔으려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모든 항은 자연수였으니까. 그럼 이 경우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다. 3이 나올 수 있는 게 9였거나 마이너스였거나. 그럼 9였으니까 여기는 27이었거나 그렇지 3이었거나. 이건 가능하니까. 가능해? 안 가능하지. 그렇지. 밑에 점화식으로 여기서 6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얘가 3이었으면 3으로 나눠서 얘가 1이 나왔어야 말이 되지. 이건 말이 되지.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세 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지. 어려웠어요. 근데 뭐 15번은 원래 쉬울 거 예상 안 하잖아. 그지?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리라기보다는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 평소에 이런 나열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런 게 조금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고. 이런 문제였습니다. 맛있네.
학교에서 이걸 안 해줬다고? 네. 지금 다시 상영이가 학교에서 이걸 학교를 못 갔다 그랬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 저희 생기부치라는 활동 해야 된다고 못 한다고. 바빠서 일정이. 하긴 수시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그 다음에 정시는 맨 마지막까지 놓지만 않으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쌤도 대학교를 우리 때는 수시 뭐 이런 말이 좀 아니긴 했는데, 나도 수시로 간 거라. 아니다, 수시? 수시라고 해야 되나? 수능 100% 전형이 있었거든. 내신 반영이 0%야. 내가 내신이 안 좋았거든. 근데 수능 100% 전형이 있대. 너무 솔깃하지? 3학년 올라가면서 그래 나는 정시 파이터 해서 이제 정시만 딱 준비를 했더니 학교를 잘 갔어. 좋았지. 내가 만약에 내신이 들어갔으면 나 경기권도 못 갔을걸? 고2 때 성적이 너무 개떡같아가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 정시를 놓기에는 안 돼. 너무 큰 걸 놓는 거야. 내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수시도 놓기에는 또 좀 그렇지. 뭐 그래봐야 이제 몇 달이야? 넉 달? 넉 달이야? 넉 달만 뺑 치면 돼. 그럼 인생이 바뀌어.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갈 때 인생이 살짝 한번 방향을 이렇게 틀거든? 이게 다른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있지. 대학이 무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이왕 고생해서 가는 거 잘 가면 좋죠.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2차 함수였을 거고, 얘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는데, 이제 주어진 범위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식 중간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gx 마이너스 x 플러스 t.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수투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등장을 해. 그지? 방정식의 중간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미정계수 넣어놓고 실근의 위치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 그치? 실근 뭐 양의 실근 2개랑 뭐 음의 실근 하나가 나오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정계수 없는 쪽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를 움직여가면서 교점의 위치를 찾잖아. 똑같은 문제야. 다만 차수는 낮춰놓고 절대값을 껴서 그래프를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그리고 미정계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fx 그래프를 저렇게 친절하게 그려줬으니 저걸 버리고 새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었어 전에. 미정계수가 들어간 쪽이 꼭 상수함수여야 되냐? 아니다. 어떤 도형이면 된다? 직선이면 된다. 뭐 기울어져 있어도 직선이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점을 찾는 게 할만하거든. 딱 기울기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자, 이 둘이 문제에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대? 만나는 서로 다른 4점 x좌표를 얘기했어. 교점이 4개여야 된대. 그럼 교점이 4개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뭐 대략 그려봐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놈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여기가 x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또 x4 마이너스 x1이 5래. 그러면 x4랑 x1이랑 어떻게 해서 나오는 놈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 교점 x좌표. 둘을 연립해야 되는데 연립할 때 지금 잘 보면 x1도 요 그래프에서 나왔을 거고 x4도 요 그래프에서 나왔을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원래 요렇게가 하나의 함수였다 그랬지. 그럼 이걸 절대값으로 뜯어보면 어느 쪽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는지 절대값 없이 만들어 놓고 연립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이 안쪽이 0이 되는 곳. 뿔마 루트 3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을 때랑 이거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거보다 큰 경우로 이렇게 나누면 되지. 이 경우라면 안쪽이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경우라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x1이랑 x4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교점일까? 바깥쪽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게 x1하고 x4였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두 근의 차를 준 거잖아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 연립을 해도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질 건데 근각의 소외관계 쓰라고 지금 조건들이 나온 거니까 x4랑 x1이랑 더한 거 x4랑 x1 곱한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 요거 1이지.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x4 마이너스 x1은 5라고까지 했으니까 뭐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겠네. 요거 제곱으로 갑시다. 요거 제곱으로. 그러면 이건 x4 플러스 x1의 제곱에서 4배의 x4, x1을 해준 거니까 여기 25다 라는 걸로 10을 만들면 어떻게 되노? 요거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플러스 12에 플러스 4t는 25 이렇게 되면서 t가 구해지는 거지. 얼마야? 그럼 t가 3인가? 그러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어. t가 3일 때 x3에서 x4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t를 색깔을 다른 걸로 쓸게. t를 3인 상황으로 넣잖아.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는 이제 너네가 계산할 수 있을 거라. t가 3일 때를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3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y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0이 x2가 돼. 얘가 x4가 되고 x3가 얘가 x3가 된다. 얘가 x3가 돼. 하나 아닌데? 둘, 셋. 뭐 그림이 이상하다? 다시 그려야 돼. 이런. 망했어. 깔끔한 그래프였는데 망했어. 지금 y축이 약간 여기 오른쪽에 있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여기가 x4고 여기 3 나오고 그래프로 다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x3가 돼요. 여기가 x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넓이를 구해보면 어디야?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요거 넓이 구하시오. 이렇게 될 거야. 뭐 이건 이제 적분 2번 하면 되죠? 그지? 여기가 여기가 루트 3이었잖아. 그러니까 x3 0부터 루트 3까지 직선에서 곡선 안쪽 곡선 빼서 적분하고 루트 3에서 3까지는 바깥쪽 곡선을 빼서 직선에서 적분하면 되고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해줘? 그래? 그래?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그러면 답은 여기까지는 다 찾았어? 똑같이 나왔어? 아 억울하다. 자 그러면 넓이니까 0에서 루트 3까지는 직선. 이제 요거는 이제 t가 3인 상황이 됐고 t가 3일 때가 주황색 상황이야.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빼는 거지. 아래쪽 곡선 중에 안쪽 곡선이니까 이걸 빼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에다가 더하는 거지. 루트 3에서 어디까지? 3까지. x4까지였으니까. 그럼 거기서는 이제 직선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빼야 될 함수가 바깥쪽 곡선. 요거 곡선. x제곱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고 어디 보자. 정리를 좀 해볼까? 0에서 루트 3까지 x제곱에 쓴 거 지우자 헷갈리니까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사라져. 이렇게 dx 요거 하나랑 루트 3에서 3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에 아이고 안 사라지네. 플러스 6에 dx라.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을 0에서 루트 3까지 그 다음에 뒤쪽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2분의 1의 x 제곱 6x를 루트 3에서 3까지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실수하기 딱 좋긴 좋네. 실수할 만하다. 자, 계산할 때 이게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통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계산해. 하나씩 이렇게 여기다가 요거 넣고 뺄 거잖아. 뭐 0은 늘어나면 안 하니까 3분의 1에 이거 세제곱하면 3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0은 늘어나면 안 하고 자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 빼놓고 요거만 계산해. 요거 넣은 거에서 요거 넣은 거 빼. 그러면 3 넣으면 27이고 거기서 루트 3 넣은 거 3루트 3을 빼고 다음 거 2분의 1 요거 따로 3 넣은 거에서 루트 3 넣은 거 빼면 9에서 3 빼는 거지. 그럼 6 빼고 3 넣고 루트 3 빼면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러면 어디 보자. 정리되는 게 뭐 있을 건데? 있겠지? 있어야 돼. 없으면 힘들어. 9에 요거 없어지지. 요거는 3인가? 통째로?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계산해보자. 여기 루트 3에 여기 플러스 루트 3에 2루트 3에 마이너스 6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4루트 3인가? 이렇게 되나? 그죠? 루트 3들 다 계산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2분의 3에 아우 헷갈려. 마이너스 9에 플러스 3에 플러스 18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이거 하면 12
그러면 2분의 27 마이너스 4루트 3이니? 이렇게 되나 보다. 답은 54. 맞네. 근데 나도 적분은 자신 없어. 할 때마다 답이 바뀌니까. 이번에 공통에서는 그래도 계산을 여러 번 한 건 없는데 몇 번 문제였지? 미적분 30번인가? 적분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29번이다. 네 번 풀었어. 세 번째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짜증나게. 근데 이상하게 적분은 그래. 할 때마다 답이 바뀌어. 그래서 차라리 천천히 차분하게 푸는 게 훨씬 나아. 적분이 나도 안 친해지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등치 큰 애들 3개 남았나? 깜짝이야. 자, 가봅시다. (21번) 먼저 할게요. 그나마 덩치 작은 걸 해야 하나로도 덮으니까. 그 다음에 졸린 사람은 저 뒤에 박스 있지. 그 안에 조름껌이랑 시큼한 사탕이랑 갖다 놨으니까 네, 드세요. 시큼한 사탕은 많이 안 먹는 게 좋을 거야. 근데 혀가 빵꾸 날 것 같아. 근데 난 그렇게 안 쉬던데. 이거 다이소에도 팔던데? 학원에서 줬었어? 상혁이 졸려? 아니야? 상혁이가 안 졸려? 저거는 근데 막 아이셔처럼 괴롭거나 이러지 않고 상큼하니 괜찮아. 자, 그러면 21번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어우, 잠깐만. 왜? 이거 신기 안에서 나와.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울어? 아니지? 자, 지금 여기 보면 직선이 하나가 있어. y는 3x. 그거랑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놓고 이제 여기를 c, 여기를 a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가 20이래. 여기 20이고,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데 여기가 d인데 CA를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좀 더 내릴까? 쭉 내리면 이렇게 만나는 데가 있지? 여기를 D라고 한 거야. CA를 몇 대 몇으로 외분이래?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D래. 그럼 C까지가 5, A까지가 3이어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야. 자, 이때 요 지수함수는 2의 x-m제곱 플러스 n. 우리 저번에 왜 이제 이런 문제들 한창 풀었었잖아. 주로 뭘 잡아서 풀디? 좌표 갖고 풀잖아. 좌표 가지고. 좌표 하나하나 찾다 보면 그게 식이야. 그리고 이제 이건 내분점 뭐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좌표를 잡을 건데 여기랑 여기 좌표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 그럼? 요게 3이고 전체가 5였어. 여기는 2알파 이렇게 되고 여기가 5알파 이렇게 되면 말이 되지 않아? 여기서는 요게 3일 때 요게 5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2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 좌표를 2알파 콤마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y는 3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6알파 이렇게 잡으면 좌표가 쉬워지겠네. 대입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 점이 b였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수직으로 만나는데 y축과 만난다. 수직인 직선이 직선은 지금 저거 하나밖에 없네? 식이 주어진 게? 그러면 저 넓이를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이 y는 3x였고 수직이고 C 기울기로 C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지. 요 직선이 기울기가 3이니까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C 뒤에 기울기 AD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그 방세가 영광은 C가 C가 그러면 D 5알파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렇게랑 C도 좌표 한번 찾아볼까? C도 좌표 찾을 수 있지 않냐?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왜? x 증가량 3에 y 증가량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요대로라면 C 좌표가 요게 6알파였지. 3에 해당되는 게 6알파야. 그럼 저기는 10알파여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겠네. 플러스 10알파.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네. 그 다음에 기울기가 3,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럼 미적분을 쓰려고 그래. 아니. 미적분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기울기밖에 없거든? 요거 기울기 한번 따져서 이 좌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해보자. 요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 보라색 길이가 요게 3일 때 요게 1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여기서도 해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 기울기가 3이었어. 그 얘기는 이 보라색 길이가 1대 3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어디 보자. 요 길이를 한번 모르니까 t라고 놔볼게. b 좌표를 모르잖아 지금. b 좌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알파를 계속 갖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요거 t라고 놓으면 요게 3t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를 s로 놓으면 여기는 3s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 3t랑 저기 s랑 더하면 얼마야? 여기 6알파였고 저기 10알파니까 여기 4알파 나와야 되지 않니? 맞지? y좌표의 차가 이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3s야. 저기 3s가 여기 x좌표에서 t만큼 온 거 아니야? 2알파에서 t만큼 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s랑 t를 다 알파로 표현하는 게 돼, 안 돼? 되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방정식 안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혹시 보이나? 난 그게 안 보여서 이렇게 놓은 거거든? 3x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직선이랑 연립방정 하면 b가 그 BC의 직선의 방정식이 C 좌표를 찾았으니까 이게 연립해서 좌표를 구해버리자. 그것도 말이 되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연립을 해도 되고. 쓴 거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갑시다. t를 구하고 싶어. 그럼 s를 소거해야 되지. 그럼 요거를 9t 플러스 3s는 12알파 이렇게 놓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9t 플러스 2알파 플러스 t는 12알파 이렇게 되니까 8t는 얼마야? 10알파. 10t가 아닌가? 10t. 이거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는데 힘들게 갈 뻔했네. 10t가 대박이네. t가 얼마였던 거야? 알파였던 거야. t가 알파니까 이게 3알파지. s도 알파였네. 그래서 b 좌표가 여기서 알파만큼 오고 3알파만큼 올라간 거니까 3알파, 9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끝났네. 알파도 구해지는 거 아닌가? 왜? 넓이. 요거 넓이가 아까 얼마였어? 20이었지? 그러고 보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러고 보면 요거 알파일 때 요거 3알파잖아. 근데 요게 알파인데 요거 3알파니까 이등변이기도 하네. 그러면 요거 이제 다 알파로 바꾸고 알파 요거 3알파로 바꾸고 요것도 알파 요거 3알파로 바꾸면 얘네들이 루트 10알파 아니야? 여기도 루트 10알파 아니야? 1대 3대 루트 10. 그래서 넓이 20은 2분의 1에 루트 10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넘기면 40되고 요거는 정리하면 10알파 제곱이니까 알파는 2였다는 거지.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좌표로 다 알았어. 요거 좌표는 4,12였고 요거 좌표는 6,18인 거야. 그럼 지나가는, 이제 우린 지수함수에서 지나가는 점을 두 개로 구한 거니까 대입하면 되지. 2에 4-m제곱 플러스 n은 12고 2에 6-m제곱 플러스 n은 18이니까 둘을 연립하면 m과 n이 구해지겠지. 빼볼까? 밑에서 위를 뺄까? 없어지고 2에 4-m제곱으로 둘을 뺄 때 묶어내면 앞에 요거 2의 제곱 남으니까 4 요거 1 요거 빼니까 6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4-m이 1이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m은 3 m이 3이니까 3 집어넣은 거 2가 되지. n은 10이었나 보다. 맞죠? 이렇게. 요새 요거 많이 쓰지. 요거 보라색으로 우리 아까 다뤘던 거 저거 엄청 많이 씁니다. 직선에서 기울기 조건으로 문제 다루는 거 꽤 많이 풀어봤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네. 15분이 남았는데 두 개를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2번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주시고요. 근데 그거는 뭐 아까 확통 선택자들 중엔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오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100%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트 내에 있는 확통 선택자의 정답률이 0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럴만해요. 이건 그리고 확통이 잘못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번에 확통 문제가 어려웠어. 전형적인 확통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보고 야 확통인데 왜 수투 문제 푸는 것 같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아마 22번은 과감하게 버리고 확통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4번을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지금 보면 이게 근데 뭐 막 아주 어려운 함수는 아니거든. 3차 함수가 있는데 fx가 3차 함수야. 최고차항 계수 1이래. 그런데 f-3하고 f0이 같대. 근데 이건 아직 어떻게 뭐 방향 같은 게 잘 안 잡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감이 잘 안 와. 그냥 일단 두고 gx를 새로 정의를 했는데 fx를 그대로 쓸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함수 앞에다가 곱해놓고 g를 쓸 거냐 이런 얘기였거든. 근데 이제 그게 범위가 마이너스 3과 0 바깥쪽에서는 fx를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뒤집어서 함수를 쓰겠대. gx를. 자, 이때 그러면 fx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였을 건데 3차 함수니까 이렇게 함수를 만들다 보면 불연속인 점이 생길 수도 있지. 어디에서? 마이너스 3과 0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3과 0에서 이 함수가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었어. 그럼 연속이었겠지. 왜? 거기서 함수를 이렇게 뒤집어도 어차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함수였다면 gx를 노란색으로 표시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고 여기도 그대로 갖다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gx도 연속인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렇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는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과 0에서는 일단 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체크를 해놓고 가야 돼. 그 다음에 그런 gx 옆에다가 gx-3 이라고 하는 놈을 곱해서 얘의 불연속점 거기를 k 근데 요거 한 개뿐이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불연속점이 생기는데 그게 딱 한 군데. 그러니까 된다면 보기에서 올바른 걸 골라봐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얘도 미리 체크를 좀 해놓고 갑시다. 이 새끼는 뭐 다른가? 얘도 여기서 불연속일지 연속일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얘도 그러면 이거 그대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니까 불연속일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지. 내가 왜 자꾸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불연속점 문제는 후보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것은 다 뒤져야 돼. 방법이 없어. 왜? 불연속 연속을 체크하는 방법은 너네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 근데 후보가 누군지를 미리 체크를 안 해놓으면 5군데 체크해야 되는데 4군데만 체크하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미리 그 후보들을 체크를 이렇게 해놓는 거야. 얘는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x가 0이랑 3에서 불연속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한테 뭘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3과 0과 3에서 불연속성을 체크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기억에서 이미 그거를 살짝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야. 화두로 던졌어.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혹시나 이렇게 안 가고 다르게 접근할까봐 출제자가 0에서는 상태가 어떤지 일단 한번 체크해봐라. 그럼 뭐 방법이 x가 0의 왼쪽으로 갈 때,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이 함수들의 극한값, 좌우 극한값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함수값은 여기다 0 넣으면 g0, g-3 이렇게까지를 체크를 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gx는 여기 있으니까 뭐 얘네들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gx-3은 식이 좀 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미리 얘도 만들어놔. 이것도 그대로 옮겼을 거니까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있는 옮기네. 대신에 얘네들은 누구를 기준으로 3만큼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가 0에서 3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0의 좌극한 함수값부터 체크해볼까? g0은 얼마야? g0은 여기다 0 넣은 거지. 그럼 여기다 0을 넣을 수 있는 게 요 위에 거네. 0, f0. 아, 좁아. 옆으로 갈까? 절로? 이건 f0 곱하기 2. g-3은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으려면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밑에 걸로 가야겠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야겠네. 맞죠?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 gx는 0의 왼쪽이니까 요거지. 요걸로 여기 0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f0 곱하기 얘는 안쪽이 어디에 가까워져?
이제 다 만들어 놨지? 그럼 x가 0 왼쪽에서는 이걸로 요걸로. 그럼 여기다가 x가 0에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f-3을 이렇게. 그러면 똑같나? 오, 똑같네. 함수값하고 자극하는 우극한까지 같으면 이제 이건 연속인 거지. 0 오른쪽에선 gx는 0 오른쪽이니까 요 범위에서 요거 갖다 쓰면 돼. f0 곱하기 얘는 여기 있는 함수인데 x가 0 오른쪽으로 온대. x가 0 오른쪽으로 올 땐 요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오! 세 개가 다 같네. 그래서 이 함수는 0에서는 일단 연속. 0에서는 연속. 참. 근데 이거 다 안 풀린 사람들 다 찍지 않았어? 그냥 5번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 네, 5번이 또 답이었죠. 그래서 조금 내가 이걸 풀이를 보여주면 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모자라는 거야. 그 위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답이 5번인 거야. 좀 짜증이. 안 풀고 그냥 5번 쓴 애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자,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 빈 공간을 이렇게 좀 쓸게요. 니은에서는 그럼 뭘 요구하냐면 마이너스 6의 f의 함수값하고 그 다음에 3의 함수값을 체크하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이거 연속성 체크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기억에서 살짝 그걸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 그러면 니은도 풀릴 거고 디귿도 풀릴 거야 라는 얘기를 보통은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체크했어. 방금 한 거를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왼쪽에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g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6이 안에 생기더라고. 그래서 니은이 역시나 이거 체크하라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런데 이건 이제 시간이 조금 적으니까 제가 해놓은 걸로 쓸게요. 마이너스 3에서의 저함수의 좌극하는 f-3에 아까 한 거랑 똑같이 갑니다. f-6이고 요게 마이너스 f-3에 f-6 이렇게 되고 요게 마이너스 f-3에 f-6 이렇게 돼.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다 지금 똑같은데 이렇게 부호가 다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니까 요 분이 0이어야 돼. 부호가 다른 게 같을 수 있는 건 0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좁아. 잠깐만, 이거 더 넘어가나? 오, 좋은 학원이야. 버튼 하나로 어디까지 가? 끝까지? 좋아. 갑자기 큰 집 분양받은 느낌? 자, 그럼 x가 3으로 갈 때도 왼쪽에서 3으로 갈 때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3에서 저기다 3 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이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근데 이건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아예 정보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귀찮아도 이건 이렇게 가야 돼, 식으로. 너네가 지금 좀 이상할 수도 있어. 이 새끼 맨날 함수 문제 그래프 그리다가 왜 얘는 왜 이렇게 식으로 풀지? 네, 저도 엄청 그리고 싶은데 그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아예 안 보여서 뭐 도함수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서 이건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근데 또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제가 해놓은 거를 갖다 쓸게요. 이렇게 나와. 이번에도 요런 애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도 둘이 부호가 반대인 좌우극한 값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려면 또 이 부분이 0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 0에서 아까 우리가 불연속성을 체크해야 될 게 세 군데라 그랬잖아. 0은 확실히 연속이었으니까 불연속점이 한 개이려면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일 때 3에서는 연속돼야 되고 아니면 반대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0이면 얘는 0이 되면 안 돼. 반대로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체크를 해보자. f-3, f-6이 0이면 동시에 f3 곱하기 f0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이게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잖아. 둘 다 0이 아니면 얘는 0이 돼야 되니까 3, 0. 근데 f0하고 f-3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면 마이너스 3에서 f는 함수값이 0이 아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야. 근데 이건 0이 돼야 되잖아. 만약 이 경우라면.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6은 0일 수 있다. 0이어야 된다. 라는 거. 만약에 얘가 0인데 얘가 0이면 쟤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f3하고 f0 이 0이면 f-3하고 f-6은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f-3은 f0하고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f0이 0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건 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이 경우라면 f3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은이 참인 거야. 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니까. 1번 또는 2번이거든. 그래서 곱하면 이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디귿 풀면서 진짜 아우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 그렇다면 이 gx랑 gx-3이 불연속인 점이 불연속점이 하나인데 그 하나는 마이너스 3 아니면 3이지. 요게 x가 3에서 연속, x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인 경우였고, 그죠? 이게 0이고 이게 0이 아니었으니까. 요게 x가 3에서 불연속이고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인 경우였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불연속점이 어디? K, 그게 음수래.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반대인가? 왜 내가 푼 거랑 다르지? 저게 0이면 저기서 연속. 마이너스 3에서, 아이, 거꾸로 썼네. 거꾸로 썼네, 거꾸로. 요게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지? 요게 불연속이고, 요게 연속, 요게 불연속.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음수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경우. 이 경우. 그러니까 불연속인 점이 마이너스 3인 거지. 3에서는 연속인 거야. 그렇다면 fx는 0의 모든 근을 모아놓은 집합. fx는 0인 x는 실수. 를 모아놓은 집합에서 뭔 소리야? 실근들 모아놓은 집합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실수든 뭐든 이건 실수가 얘도 중요한데 집합에는 한 원소를 2번 이상 써 안 써? 그게 짜증나는 거야. 몇 차 방정식이야? 이 3차 방정식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요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근에서
지금 원소들의 합 그랬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중근을 이중근이면 몇 개로 계산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이걸 2개로 계산해. 하나로 계산하면 안 맞아. 봐. 근을 구하면 우리 이렇게만 쓰지. 그러니까 집합을 만들면 해집합을 쓰면 이거 하나야.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두 근의 합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되지. 뭔 소리야? 중근이지만 이걸 하나로 안 보고 2개로 봤다는 얘기야. 2가 2개. 그러니까 더해서 4가 나왔지.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원소들의 합이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냐 안 갖냐를 따지는 문제였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fx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3 놓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잖아. 왜? 두 번째 경우였으니까 요거 가지고 풀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렇게밖에 식을 못 만들어.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맨 앞에 주어졌던 f-3하고 f0이 같다라는 식에서 여기 요거를 갖다 쓰면 저 b가 정리가 되거든. b가 a로 정리가 돼. 그래서 함수를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ax 요 b를 플러스 6a 마이너스 18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 f0하고 f-3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경우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 나올 때. 두 번째, 3 아닌 중근 나올 때. 세 번째, 3이 중근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나도 막 여기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풀어보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려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지. 그러려면 시간 없어. 그러려면 여기서 판별식이 시간 없으니까 되는 것만 해보자.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돼서 요거를 체크를 했거든. 근데 요 경우 3이 중근이면 여기서도 3이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 그걸 집어넣고 A 값을 구한 다음에 A를 다시 집어넣어 보면 딱 들어맞아. A가 마이너스 3이면 3이 중근인 경우가 말이 돼. 요게 말이 돼. 요거는 3이 아닌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 써서 0이다 이렇게 놓고 A 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래 보면 3이 중근이 또 아닌 경우가 나와. 그래서 요 경우는 조건을 만족 안 할 거고요. 요 경우가 말이 되는데, 이 경우에 G-1을 구해보면 딱 마이너스 48이 나와. 요거 체크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걸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보여줄 텐데 자리도 좁고 시간도 없고 참.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막 많이 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1번 요 기억하고 니은이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야. 그래프 못 그리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연속 불연속을 귀찮지만 좌우극한 함수값을 다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에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후보가 될 만한 애들을 미리 체크를 해놔라. 안 그러면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었고요. 22번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